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구시 교육청 대입 내비게이션 센터의 대입 이슈 톡톡입니다. 저는 대입지원관 윤종걸입니다. 네, 저는 대입지원관 허경아입니다. 대입 이슈 톡톡은 말 그대로 입시와 관련되는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현재 고1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서울대가 이번에 발표한 내용이 있죠? 예, 서울대는 이번에 고1 학생들, 그러니까 2024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 안내, 그리고 수능 과학 탐구 응시 영역 기준 개편을 중심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먼저 서울대가 2024학년도 입학 전형 예고안을 발표하게 된 그런 배경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입 전형은 4년 예고제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고2 때 그러니까 2022년 4월 말에 각 대학들이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고3 때 여러분들이 5월 달에 수시 모집 요강이 나오고요. 9월 달에 정시 모집 요강이 나오는 이제 그런 4년 예고제로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서울대는 현재 고1 학생의 진로 선택 교과목을 선택을 할 때 대입에 불리함이 없이 교과목을 잘 선택하실 수 있도록 미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 해 앞당겨 발표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 배경 취지 및 이해를 위해서 제가 이제 서울대 입학 사정관분과 한번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번 발표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까 의견을 나눠봤는데요. 수시 모집 지역 균형 전형의 이제 수능 응시 교과목에 관한 부담이 뭐 과학 탐구 영역의 경우에 원 과목으로도 조합이 가능함으로 인해서 수능 최저 충족률이 기존보다 더 이제 향상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에 따른 효과로 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과 연계활동 중심으로 보다 충실한 서류 및 면접 평가가 가능해져서 전국의 우수한 학생들에게 보다 넓은 그 선택의 기회가 생겨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간 서울대를 지원하려면 과탐 2 과목 응시가 필수였는데요. 2024부터는 이제 완화되었으니까 또 1+1 조합도 이제 가능하다는 이제 그런 방침입니다. 작년 10월에 2023학년도 이제 입시 전형 계획안이 이제 발표되었었는데요. 정시에서도 직윤 선발이 있을 예정입니다. 과탐 2 과목 응시를 장려하기 위해서 서울대는 응시조합 유형에 따른 조정 점수를 이제 부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정시에 지원하게 될 때 지역균형 선발이나 또 일반 전형, 기회균형 특별 전형 2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 하나를 응시를 하게 될 때 조정 점수가 3점, 2를 2개 응시를 하게 될 때 5점 이렇게 이제 주어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뒷부분에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이제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조정 점수의 어떤 실질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사실 별도 분석이 조금 이제 필요할 수 있겠고요. 서울대에 의하면 조정 점수에 뭐 별도 배점 변화라든가 특별한 조치는 아직 계획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예, 수능 체제가 조금 너무 개편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 체제에서 특별한 변화는 더 없을 거라고 하고 조정 점수에 의해서만 아마 이제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에 발표된 내용 중에 물리학 그리고 화학 과목 중 한 과목 이상을 반드시 수능에 응시해야 하는 모집 단위를 별도로 2-1 유형이 되겠죠. 별표로 이제 발표를 해줬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자연과학대학 그리고 공과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사범대학, 의과대학의 이제 일부 학과들은 이제 반드시 수능을 이제 과학탐구 영역 두 개를 선택할 때 그 중에 하나 이상은 물리학 1이나 2, 화학 1이나 2 중에서 한 과목 이상을 반드시 선택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물리 2나 뭐 화학 2를 선택해서 조정 점수를 더 높여 보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조정 점수가 더 유리할지 아니면 그 조금 더 수월한 교과목을 선택해서 과목 성적을 올리는 것이 유리할지는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서울대 발표한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이 조금 생소한 단어인데요. 서울대에서는 이것을 핵심 권장 과목 그리고 권장 과목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이라는 것이 결국 학생이 그 희망하는 그 학과나 학부에서 전공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목을 말하는데요. 핵심 권장 과목이라고 말을 하면
희망하는 전공 분야의 학문적 기초 소양을 쌓을 수 있는 필수 연계 과목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권장 과목이라고 하면 모집 단위 수학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육 과정에서 배우기를 추천하는 과목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장 과목을 제시하지 않은 학과나 학부도 있는데요.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해서 학생들이 조금 더 자율적으로 과목을 선택해서 학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타 대학의 경우 뭐 우리 국영수사과 범위 내에서 전공 관련 교과가 발표되기도 하거든요. 서울대는 수학이나 과학 교과 안에서 조금 더 상세히 과목을 안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 과목을 결정을 하실 때 바로 선택 과목 가이드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번에 전공연계 교과 이수 과목을 안내한 부분은 그 서울대학교를 지원하는 그 지원 자격과는 무관합니다. 네. 하지만 수시 모집 서류 평가 및 정시 모집 교과 평가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평가에 반영이 된다라는 부분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권장 사항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모든 지원하는 학생들이 따라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은 이번 서울대 발표에 조금 유의하셔서 평가에 반영된다는 점을 중심으로 좀 고려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학과별로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모집 단위들은 모집 요강 순으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인문대학은 지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과학대학도 대부분 지정돼 있지 않으나 경제학부에서는 권장 과목이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권장 과목은 바로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인데요. 서울대는 그간 RO리를 통해서 그리고 고교생활 가이드북을 통해서 선배들이 들려두는 과목 선택 이야기라는 것을 보셨을 것 같은데요. 경제학부에서 공부하려면 가능하다면 미분 적분의 기본기가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꾸준하게 이제 해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과학대의 수리과학부 통계학과는요,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등이 핵심 권장 과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물리 천문학부에서 물리학 전공은 물리학 2가 그리고 천문학 전공에서는 지구과학 1이 핵심 권장 과목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장 과목 천문학 전공 같은 경우에 권장 과목도 추천이 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요. 서울대의 발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문과 수학은 확률과 통계다. 이과 수학은 미적분과 기하다. 이게 문과 수학, 이과 수학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중심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공계학과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분들은 가급적 여기 지금 대부분의 학과들이 핵심 권장 과목이나 권장 과목을 통해서 모두 보여주고 있는 것은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를 가급적이면 다 골고루 들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과 통계 과목도 나는 이공계열 지원 학생인데 안 들어도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지 마시고 들을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들어주시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학과를 조금 더 살펴보면은요. 그 8번에 지구환경과학부를 한번 살펴볼까요? 물리학 2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화학 2 또는 지구과학 2 이렇게 지구환경과학부이지만 물리학 2나 화학 2도 핵심 권장 과목으로 들으면 좋겠다라고 권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수험생 여러분들 이제 그 고등학교 1학년 2024학년도를 준비하는 학생분들께서는 과학탐구 2 과목을 좀 골고루 충실히 이수하시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번 이제 간호대학을 한번 살펴볼까요? 핵심 권장 과목은 없습니다. 하지만 생명과학원, 생명과학 2가 이제 권장 과목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교과 이수 어떤 교과목을 꼭 내가 들어야만 하고 그 과목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만이 절대적인 평가 기준은 아닙니다. 이제 그 과정과 실질적인 내용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는 의미가 있고요. 생명과학원, 생명과학2를 충실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생명과학2가 듣지 못할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 때문에 절대적으로 분리해서 그 부분 때문에 내가 꼭 불합격되고 그런 정도의 그 부담까지는 안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공과대학 계속 보겠습니다. 핵심 권장 과목으로 물리학 2 과목이
제시가 되어 있는 학과가 기계공학부와 전기정보공학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설환경공학부나 재료공학부 그리고 컴퓨터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수학 과목에서만 핵심 권장 과목이 제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천되는 권장 과목으로 물리학2, 화학2가 추천되고 있는 학과는 재료공학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내용은 이제 서울대에서 제안한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이 같은 학과명이라도 사실은 대학마다 그 학과의 성격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학과가 있으시다면 그 대학의 커리큘럼이나 전공 과목을 반드시 확인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그 대부분의 그 지금 학과들 모집 단위들이 거의 다 예상할 수 있는 이 학과에 들어가려면 이 과목을 들으면 되겠지라고 하는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편인데요. 16번에 보시게 되는 화학생물공학부를 보시게 되면 핵심 권장 과목으로 화학2가 아니고 물리학2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권장 과목으로 오히려 화학2, 생명과학2가 있는데요. 예, 물리학2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는 아까 이제 허경화 지원관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서울대학교 입학본부와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의 그 교수님들 학과와의 어떻게 보면 소통이고 그 이제 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과명이 비슷한 다른 대학의 경우에는 또 다르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실질적인 그 학과의 그 교육 과정이 또 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유의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너지 자원공학과나 뭐 원자핵공학과 같은 학과들을 보시게 되면 뭐 우리가 익히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물리학2 교과목을 핵심 권장 과목으로 권장하고 있고 그런 교과목들을 충실히 이수하시고 미적분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네, 다음은 공과대학에 이제 두 학과가 남았습니다. 조선해양공학과와 항공우주공학과인데요. 물리학 1, 물리학 2가 각각 핵심 권장 과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미적분과 기하가 핵심 권장 과목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경제 사회학부, 식물생산과학부, 식품동물생명공학부는요. 농업생명과학대학에 속하는데 생명과학이나 화학에서 핵심 권장 과목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과학부는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런 핵심 권장 과목이나 그리고 권장 과목들은 지원 자격과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지 앞으로 선택 과목을 어떻게 해 나갈지 고민하는 학생이라면 참고하셔도 좋은 내용 같습니다. 예, 이어서 이제 다음 이제 학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응용생물화학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화학2와 생명과학2를 핵심 권장 과목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수학 과목을 골고루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모두를 다 골고루 권장 과목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는 어떨까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생각한다면 생명과학이나 화학이지 않을까 싶지만 권장 과목으로 이제 물리학2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조금 유의하시고 전반적으로는 물리학2가 학생 여러분들 어려워하시지만 대학에서는 많이 이제 중요하고 필요로 하는 교과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듣는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리교육과가 조금 특별하죠. 지금 인문사회계열학과들은 별도로 표시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요. 이제 지리교육과의 경우에는 핵심은 아니지만 권장 과목으로 지리 교과목들을 다 이렇게 진로 선택 과목까지 포함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지리, 세계지리, 여행지리 이런 교과목들까지 권장 과목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서울대 입학본부와 서울대 이제 지리교육과 학과와의 이제 소통을 통해서 의견이 이렇게 좀 같이 모아지다 보니까 학과의 의견이 아무래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리 과목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수하는 것을 이제 권장하는 정도로 그냥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 너무 부담을 가지시기보다는 참고사항으로 많이 있으면 그래도 좀 더 긍정적이구나 정도로 파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사범대학이죠. 사범대학은 앞서 이제 문과 계열에서는 사실 지정돼 있지 않고요. 체육교육과도 핵심 권장 과목이나 권장 과목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연계열에서 물리교육, 화학교육, 생물교육, 지구과학교육은요, 그대로 학과의 성격에 따라서 물, 화, 생 이렇게 투 과목이 핵심 권장 과목으로 제시가 되어 있고요. 지구과학 교육과에서는 지구과학 1이 핵심 권장 과목이면서 지구과학 2 같은 경우에는 추천되는 과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영양학과 생활과학대학인데요. 화투, 생투 핵심 권장 과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과학대학에 소비자 아동학부도 있는데요. 소비자 아동학부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학 전공과 아동가족학 전공으로 사실 구분해서 선발을 하고 있는데 핵심 권장 과목이나 권장 과목이 제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이어서 의료학과를 살펴보면요. 의료학과는 뭐 핵심 권장 과목은 있지 않고요. 수학 과목에 대해서도 크게 부담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확률과 통계를 이제 권장 과목 정도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투나 생명과학투를 권장 과목 정도로 예시하고 있고요. 수의학과 그리고 약학 계열 그리고 의학과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뭐 수의학과 생명과학투 예상할 수 있겠고요. 약학 계열도 화학과 생명과학이 중요하기 때문에 화학2, 생명과학2 핵심 권장 과목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의학과의 경우에 생각보다 생명과학 1만 핵심 권장 과목으로 보여주고 있고 생명과학2도 이제 권장 과목 정도로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의과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분들은 이제 좀 고급 교과목 이수까지도 많은 부분 이제 도전을 하고 계시는데 그 도전 자체가 나쁘지는 않겠지만 너무 큰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겠다. 뭐 그런 정도 의미로 해석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각 교과목을 충실하게 이수하시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수능 과탐 응시 영역 기준 개편안에 대해서 앞서 요약해서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상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울대 이번 발표안에 의해서 수능 과탐 영역 2 과목의 필수 응시 기준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학년 학생들은 이제 원원 응시 조합도 이제 허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서울대에 지원할 기회가 넓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투 과목을 뭐 좀 어렵지만 응시를 조금 장려하기 위해서 서울대는 조합 유형에 따른 조정 점수를 이제 부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원은 조정 점수가 없지만 투 과목을 한 과목 치는 학생에 대해서는 3점, 투 이렇게 치는 학생에 대해서는 5점의 이제 조정 점수를 부여한다라는 건데요. 사실 준비하기 어려운 이 투 과목과 원 과목을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조정 점수를 사실은 어디에 부여하느냐는 사실은 우리의 중요한 관심사이기도 한데요. 지금 정시 지역균형 전형에서는 수능 표준 점수 총점에 이제 부여합니다. 그래서 앞서 작년에 우리 서울대 2023 발표했던 그 안에 의하면 정시의 직윤 선발이 이제 새로 생기는데 일괄 합산 전형입니다. 이제 수능과 교과 평가 점수를 더해서 하게 되는데 이 수능 표준 점수 총점에 이제 부여하게 되고요. 정시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2단계 교과 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1단계 표준 점수 총점에 이제 부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시 기회균형 특별 전형 같은 경우에 아직 뭐 모든 안이 다 나온 건 아니지만 수능 표준 점수 총점 에 부여하게 되는 이제 그렇게 절차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조정 점수도 조정 점수지만 이 수능 점수는 사실은 이 수능의 난이도와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투 과목을 응시함으로써 우리가 조정 점수가 얼마나 유불리가 있을 것이냐 이거보다도 조금 더 자신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다음에 보여드리고 있는 자료는요.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수능 과학 탐구를 어떻게 응시해야 되는지 뭐 개편된 내용을 이제 중심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뭐 1유형도 있고 3유형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2-1 유형을 중심으로 이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물리학, 화학 그리고 1이나 2는 상관없는데 물리학 1, 2, 화학 1, 2 중에 한 과목 이상을 과학 탐구를 2개 선택할 때 반드시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네. 모집 단위를 보시게 되면 뭐 충분히 예상이 될 수 있죠. 물리천문학부의 물리학 전공, 그리고 물리천문학부의 천문학 전공, 화학부, 그리고 공과대학에서도 기계, 전기정보, 그리고 에너지자원공학과, 항공우주공학과 같이 물리학이나 화학이 필요한 그런 학과들을 중심으로 해서
물리학이나 화학을 꼭 이수할 것을 이렇게 좀 요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서울대는 이번 이제 2024 입학 전형안을 발표하면서요, 예상되는 여러 가지 고교 현장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 내용들이어서 예. 저희가 정리를 해서 조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학교의 교육과정 특성으로 인해서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의 권장 과목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제 우리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이 이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사실 고교 현장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로를 미처 결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과목을 선택했을 수도 있고요. 또 진로가 중간에서 변경되는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고 싶었지만 학교에서 과목이 개설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평가에 불이익은 없는 건지 알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서울대는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서울대학교의 이제 발표 내용을 보면 해당 고교의 교육과정 편제를 바탕으로 학생이 처한 고교의 교육과정 운영 여건을 평가에 감안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네. 입학 사정관 선생님들이 이제 학생분들의 이제 학교 생활 기록부를 평가할 때 또 이제 교육과정 편제표를 반드시 또 참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그 교과목을 이수하고 싶었지만 우리 학교에 개설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개설되지 않은 상황까지를 다 고려해서 평가에 반영하기 때문에 학생분들이 주어진 조건과 환경 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여 나가셨다라고 하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그 부분들을 충분히 정상 참작해서 이제 평가에 반영해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 상황에 따라서 뭐 우리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 공동교육과정도 활성화되어 있고 잘 되고 있으니까 네. 공동교육과정 과목을 통해서 뭐 우리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도 과감하게 도전해 볼 수도 있고 찾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네. 자, 서울대가 말한 그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이요. 아무래도 이제 투 과목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로서는 뭐 수강자 수가 굉장히 적다라든가 또 교과 성취도에서 낮은 등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내신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을 적극적으로 이수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성적만 가지고 평가를 한다라고 한다면 교과 전형이 이제 종합 전형이 아니잖아요. 네. 서울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과 성취도 평가에서 단순히 등급만 반영하지 않고 있고 선택한 과목의 뭐 내용은 물론이고 어떤 과목인지는 물론이고 수강 인원의 규모나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성취도별 분포 비율, 뭐 진로 선택 과목에는 그런 게 나오니까요. 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학생 우수성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선택하지 않는 어려운 교과목을 과감하게 도전한 학생들에게 어떻게 보면 더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연 이공 계열 모집 단위를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사실 이제 이번에 발표된 내용들이 이제 문과 계열, 사회과학 계열에서는 대부분 지정은 되어 있지 않은데요. 아무래도 자연 이공 계열 모집 단위에서 많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모집 단위에 권장 과목으로 안내한 그런 과학 2 과목이 하나만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권장한 2 과목 하나만 이수하면 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사실 물리만 해도 뭐 물리학 2도 있지만 고급 물리도 있을 수 있고 물리 실험 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과목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걱정이 된다면요. 예. 핵심 권장 과목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그 내용을 다 충실히 잘 따르다 보면 상대적으로 어떤 학생을 선택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모든 학생이 다 그 과목들을 들었는데 그 과목을 이수 안 한 학생을 선발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과목을 다 듣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과목을 다 선택해서 다 들어야 된다라고 부담을 주는 거는 학생 여러분들 너무 힘들게 하는 내용일 겁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최소한의 정도로만 교과목을 지정하지 않았나 싶고요. 뭐 얼마든지 뭐 그 서울대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학생의 적성에 따라서 권장 과목 외에도 폭넓은 기초과학 소양을 쌓을 수 있도록 진로 선택 과목을 적극적으로 이수하라.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수하면 그 적극적으로 이수한 만큼 더 긍정적으로 평가에 반영할 수 있겠다라는 설명을 충분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 딱 들어야 되는 과목만 듣는 학생, 모든 학생이 다 그렇게 들었는데 여러분이 합격할 수 있을까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더 들을 수 있는 과목이 있다고 한다면 과감한 도전,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수능 응시 영역 기준 2-1입니다. 거기서 보면 과탐 과목 응시 기준이 물리학원 그리고 물리학 2, 화 1, 화 2, 요 예. 4개 과목 중에 한 과목 이상은 반드시 포함해서 응시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을 응시하면 안 된다는 의미일까요? 예. 네. 그 수능 과목을 선택할 때 네. 뭐 전략적으로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게 좀 더 유리하고 학생들이 좋아하는 과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이제 물리학이나 화학 과목을 그 과학 탐구 영역 2개를 선택할 때 그 중에 하나를 반드시 넣으라는 의미이지 다른 과목을 선택하면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물리학 1, 2 그리고 화학 1, 2 중에 한 과목 이상만 반드시 포함하면 되겠고 그것도 이제 2-1 유형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마지막입니다. 응시 영역 기준 우리 유형 또 1 그리고 유형 네. 3으로 응시하는 그런 학생들 중에서요. 과탐 2 과목을 만약에 응시한다면 조정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 과학탐구 2 과목을 응시하는 경우는 뭐 상당히 네. 권장받아야 되는 일이지만 맞아요. 그래도 이제 정해져 있는 그대로 2-1 유형과 2-2 유형으로 지원하는 학생의 경우에만 만 조정 점수를 통해서 조금 더 2 과목이라는 어려운 과목을 도전한 거에 대한 뭐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과 같이 이제 서울대에서 발표한 내용이었고요. 우리 이제 고1 학생들이 이 방송을 보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관계되는 뭐 대입 정책 하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뭐 여러 가지 대입 제도를 결정하는 부분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정책이 바로 대입 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입니다. 이미 지금 올해 2022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지원하게 되는 2024학년도까지 로드맵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조금 살펴본다면요. 학생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규 교육과정의 비교과 활동은 대입 반영 폐지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학생부에 뭐 수상 경력이나 독서 활동, 자율 동아리 이런 활동들은 사실은 학생부에 기재가 되어도 대입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2024학년도에 폐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사 추천서도 올해부터 폐지되어서 2024학년도까지 계속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고교정보 블라인드도 2021학년도부터 이제 시행이 되어서요. 2024학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시 수능 위주 전형 확대 방안이 하나 있는데 2024학년도까지 수도권의 16개 대학은 수능 40% 이상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각 대학별로 상세한 전형 계획들은 아직 서울대처럼 발표는 되지 않았지만요. 큰 틀에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과 그리고 서울대 입학 전형들을 조금 참고한다면 여러분들이 입시 준비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이번 이제 그 대입 이슈 톡톡을 통해서 서울대 2024학년도 입학 전형 예고안에 관해서 살펴봤는데요. 서울대 이번 발표는 이제 고교 학점제를 이제 도입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적용이 되어야 되는 시행이 되어야 되는 상황 하에 대학 입시 제도와 고교 학점제가 서로 일치되지 못하고 있는 서로 그래서 좀 그 좋은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고교 학점제 하에서 대학 입시 제도가 좀 얼마나 더 바람직하고 조화롭게 될 수 있는지를 노력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에 대해서 뭐 학생 여러분들 학교에 부담을 들여서는 곤란하겠지만 할 수 있는 노력을 여러분들께서 그 방향을 제대로 이해하셔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서울대학교에 아니다 보니까 이거는 서울대 입학본부와 서울대학교 그 각 개별 학과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의 학과에 완전히 일치시켜서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는 정도로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교과목이 개설되어지고 그 교과목을 내가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꼭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 주어진 환경과 조건 하의 상황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불리하지 않도록 적절한 배려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막연하게 너무 큰 불안감만으로 이렇게 좀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대구는 공동교육과정을 아주 적극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 뭐 대표적인 그 교육수도 대구잖아요. 그래서 공동교육과정을 학생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셔서 우리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교과목은
공동교육 과정을 통해서 좀 들어보겠다라는 과감한 도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대구시 교육청 대입 내비게이션 센터의 대입 지원관의 대입 이슈 톡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